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수강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볼게요. 호신쌤이 추천해주고 싶은 책. 이 책은 매우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파워 오브 로브. 절판된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이 브라이언 와이즈라고 하는 분은 전생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이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이 최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생이 있는가, 과연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전생에 무슨 일에 기인하여 현재의 카르마가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성적인 내용을 매우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이 파워 오브 로브 상당히 좋은 책인데 아이석학에도 현재 책이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제 블로그에서 이 파워 오브 로브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 책들은 모두 제 블로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전부 발췌를 해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만 읽어도 아마 일주일은 넘게 읽어야 될 거예요. 그 책 여러 권을 보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파워 오브 로브는 저의 영성관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영성관을 또 확인받은 책이기도 해요.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도 이런 생각을, 이 책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네, 이런 부분들로 서로 교차 확인이 되는 거죠. 이 파워 오브 로브의 주된 내용은 우리는 지구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하려고 왔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짜가지고 왔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내용이 이분의 책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절판은 됐지만 알라딘 중고 서점을 통해서 가끔 책이 나오면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참고로 저는 이 류시화 작가님의 책은 모두 다 강추를 하는 편입니다. 류시화 작가님이 번역한 책도 있고 직접 쓰신 책도 있고 책을 한 20여 권 정도 내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지구별 여행자라는 그 인도 여행기를 책으로 남기셔서 한 20년 전에 인도 여행 돌풍을 불게끔 한 지구별 위장 직업은 시인이시고 작가시고 본업은 영성가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라는 책 제목도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 책은 채널링 책이에요. 채널링 책. 채널링이라는 게 어떤 미지의 존재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채널링은 마냥 이렇게 옹호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온 전파인지 모르잖아.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정보를 100% 믿으면 곤란하죠. 그 중에는 가짜 정보도 많잖아.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막 뉴스로 위장을 했는데 보니까 막 유튜브에도 정보도 가려드려야 되듯이 이 채널링이라는 것도 일종의 우주의 유튜브로부터 이렇게 마음으로 영감 직감을 받아오는 건데 이 우주의 유튜브도 그게 진품가품이 있어요. 엉뚱한 채널링 받으면 진짜 사입이 돼. 그래서 그 채널링 책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의 유럽 사회에서는 그 영적 공부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 우주의 어떤 좀 의식이 높은 존재로부터 어느 정도 의식이 높은 존재로부터 어떤 채널링을 받아서 그 말을 대신 전해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행사나 강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적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가 없는 존재로부터 이 채널링을 받은 내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개드릴 책은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라는 책인데 그다지 유명한 책은 아닌데요. 이 책을 쓰신 이 다사카 히로시라는 분이 일본의 학자이자 세계적인 천재 석학 중에 한 분이신데 책을 되게 여러 권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이라는 책의 주된 내용은 우리 안에 다양한 의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의식은 하나의 단일 의식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양한 개별적 인격들이 모여서 군집 인격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만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복합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분류를 해버리면은
거기에 속하지 못한 인격들이 그림자가 돼가지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수많은 나들이 서로 독창적인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지 내 안에 다양한 성격들이 조화롭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양한 개성들을 존중해 주어라. 그러면은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틀에 집어넣지 말아라 라는 내용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다중인격하면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너 다중이 같아? 그럼 안 좋은 소리인데 실은 우린 다 다중이에요. 다중이다. 다중이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명상법 자체가 제3의 나를 만들어서 나의 인격을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일종의 제3의 나를 만들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러한 나, 요러한 나, 요러한 나, 요러한 나, 요러한 성격의 나, 요러한 나의 성격들이 내 안에서 지금 화내고 있는 나, 울부짖고 있는 나, 열받은 나, 찍어 누르는 나, 분노하는 나들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마치 제3자가 쳐다보듯이 하면서 내 마음을 관조하는 명상법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중인격이 들어있다. 와 관련된 거고요. 또 이와 관련된 장르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 책도 애석하게도 절판입니다. 중고서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상당한 부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책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아주 유명한 책이죠. 좀 현대적인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책은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책입니다. 이게 이과생이 쓴 영성책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문과생이 쓴 영성책보다 이과생들이 쓴 영성책이 좀 더 논리적으로 이 신비적 현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딤 젤란드라는 분은 물리학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물리학자, 과학자입니다. 양자역학 연구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그 책을 되게 여러 권을 내셨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1, 2, 3, 4, 뭐 트랜스서핑의 비밀 뭐 해가지고 다양한 시리즈의 책들을 여러 권을 내셨는데 이 시리즈를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의 어떤 영성적 사상도 이분의 어떤 책에서 많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제 블로그에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미래에는 다양한 가능태의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능태라고 하는 공간인데 가능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명리학이나 운명학에서 말하는 팔자를 고친다라는 개념을 이 책에서는 트랜서핑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이라는 것은 차원을 서핑, 갈아탄다. 이쪽 파도에서 저쪽 파도로 갈아탄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일종의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다차원 우주 또는 다차원 세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미래에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3번 미래로 갈 수도 있고 5번 미래로 갈 수 있고 6번 미래로 갈 수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현재 추세로 보자면 그냥 3번 미래로 쭉 가서 불행해질 것이다. 근데 5번 미래로 가서 너가 원하는 미래로 가고 싶다면은 너의 마인드를 바꾸고 너의 현재를 바꾸고 이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결국 마음을 바꾸면 나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혀 명리가나 동양 철학을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은 이 명리학, 동양 철학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출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시대를 살았든 어떤 전공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든 간에 말이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북한산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북한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30군데 있거든요. 뭐 우이동에서 올라가는 방법, 불광동에서 올라가는 방법, 뭐 정릉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 한 등산로가 3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북한산의 한 9분흥선이나 8분흥선쯤에 닿기 시작을 하면은 그 출발점은 30몇 군데지만 길이 하나로 다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군데 정상에 올라갈 때쯤 되면 모든 길이 다 만납니다. 그러면 그 정상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자네는 어디로 올라왔나? 저 불광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자네는 어디로 올라왔나? 저는 정릉에서 왔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자네는 뭐 하다 왔나? 저는 물리학자입니다. 자네는 뭐 하다 왔나? 저는 무당입니다. 자네는 뭐 하다 왔나? 저는 신부입니다. 저는 수도사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각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1800년대 사람입니다. 저는 BC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대까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일정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하는 말들이 다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성책은 사기를 못 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하는 말들이 서로 표현법만 다를 뿐 다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지연해서 사기치기가 힘들어요. 그런 느낌이죠. 리얼리티 트렌드 서핑도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리얼리티 트렌드 서핑에 나오는 가능태라는 개념이라 또 펜듈럼이라고 하는 개념. 이 펜듈럼이 일종의 관념 집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집단의식 관념 집합체. 그래서 제가 늘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 안에 있는 관념을 바꿔야 된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관념, 생각 프로그램이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비슷한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같은 거니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영성 공부를 하게 할 때 아주 도움이 되었던 책이 2권 있는데 이 책하고 이 책입니다. 모두 나온 지 한 20년쯤 넘은 책들이고요. 20, 30년 된 책들이고 지금은 다 절판된 책들이라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 블로그에 거의 90%의 내용을 모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그걸 필서라 그러죠. 이게 손으로 쓰면서 책을 보면은 2배, 3배 더 책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는데 저는 이제 글로 쓰지 않고 타이프를 치면서 책을 읽는데 책 읽는 속도하고 타이프 치는 속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그냥 그 블로그에다 내용을 싹 다 올려버리는 거죠. 물론 오타가 좀 많긴 하지만.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은 저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줬어요. 특히 이 2권의 책, 내 안의 신을 보라. 근데 이게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박혜원 이분은 지리산에서 수도를 한 10몇 년을 하시다가 처음에 불교의 귀의를 하셔서 20대 때 승려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도를 닦고자 이제 이 지리산에서 운막을 짓고 옛날에는 저기 산에서 땅굴 파가지고 거기서 운막 짓고 많이들 돌을 닦으셨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돌을 닦으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환속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고 지금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깨달음을 얻었으면 산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산에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세속으로 내려왔어. 많은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 기도의 법칙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현실에서 도피를 해서 나만의 공간에서 이런 무지한 것들 너희들하고 안 살 거야. 나만 깨달을 거야. 아니라 결국 깨달음을 어느 정도 얻게 되었더니 내가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돛 닦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세속으로 내려오셨던 케이스인데 다양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사실 저의 수준도 이분의 어떤 의견에 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별의 윤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려면 다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지 이제 지구별 윤회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지. 다 경험도 안 해보고 체험도 안 해보고 나 윤회 프로그램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초등학교 3학년이 저 학교 이번 학기까지만 다닐 거예요 라는 소리 같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저 학교 여기까지만 다닐래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쩌샤,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냥 평생 공부해야 돼. 무슨 수업이 다 끝나. 뭐 네가 벌써 세상 다 배웠어?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죠. 결국 그거를 이분은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의 신을 보라. 이 책도 절판된 서적인데 이 김현수 선생님은 이 피올라 마음학교라고 해서 저기 강남 쪽에 이 마음 공부, 영성 공부하는 학교를 운영을 하십니다. 이분은 본업은 그 대기업의 저기 특허 관련된 일을 해주시는 특허 법률 법무법인 대표세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직업도 되게 빵빵하신 분이신데
영성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서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내셨습니다. 참고로 이 피올라 마음학교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2달에 한 번씩 그 주말 프로그램으로 이 영성 마음 공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피올라 마음학교에 접속을 하셔서 그 마음 공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뭐 고급 과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내 안의 신을 보라. 한마디로 신이 내 마음 속에 있다. 파랑새 먼 데서 찾지 마라. 내 마음에 신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죠. 제가 요즘 블로그에 많이 올리는 칼융 선생님의 그 개성화, 뭐 자기 실현, 이제라는 내용도 이게 서양식으로 표현한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신과 나의 에고가 큰 나와 작은 나가 서로 이렇게 합해져서 연결되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이 책도 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경계라는 책은 켄 윌버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 켄 윌버님은 거의 영성 심리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시라고 볼 수 있죠. 생기기도 되게 잘생기신 분이신데, 이 켄 윌버라는 분도 천재예요. 이분이 21살인가 2살 때 대학원에 가서 쓴 논문을 책으로 엮인 게 바로 이 무경계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21살, 2살짜리가 도대체 뭘 알아? 근데 이분은 그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책 제목이 무경계라는 이유는 그 나를 어디까지 경계짓느냐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 피부와 살갗으로 이루어진 이 피부 안에를 나로 보고 피부 바깥의 존재를 내가 아닌 존재로 보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나다라는 얘기를 매우 서양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서양의 심리학도 뭐라고 표현할까? 이 동양의 도교적 요소나 동양적 신비주의 요소와 이렇게 많이 접근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칼융 선생님이시죠. 이 켄 윌버 이분도 초월 명상 심리학 분야의 대가이신, 그 장르를 새롭게 개척을 하신 분이세요. 다만 이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뭐 전생 얘기하고 뭐 내 안에 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과학인지 유사과학인지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영성 공부를 먼저 했던 사람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양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심리학적 내용은 완전히 이건 도사들의 어떤 뭐 이제 동양적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도 상당히 영성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나의 경계를 어디까지 경계를 져서 나라고 보느냐 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책 의식혁명, 정말 유명한 책이고요. 이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도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970년, 80년, 90년대에 수많은 영성계의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내셨고, 이분이 이제 유명한 내용이 그 영혼의 성장 지수, 그래서 의식 성장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도 강의 시간에 종종 얘기하는 그 의식 성장에 대한 분류를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 성장 지수를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의식 성장을 할 때 넘어야 되는 목표를 의식 지수 200으로 딱 잡아서 200 이하를 일명 사주적으로 치면 자기 팔자, 개 팔자 만드는 의식으로 보는 거고, 200 이상을 자기 팔자, 상 팔자로 만드는 의식으로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쓰셨고, 이외에도 다양한 책들을 시리즈로 많이 내셨습니다. 다음에 이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마이클 뉴턴 박사님. 이 마이클 뉴턴 박사하고 이 브라이언 와이스, 이분 두 분이 좀 비슷한 분야를 연구를 하신 분이십니다. 전생 윤회에 대해서 서양의 과학자, 이분도 정신과 의사예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은 그 최면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마찬가지고 최면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그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다양한 현상들의 원인이 이번 현세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 기인한 원인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래서 어떤 최면을 통한 어떤 전생치유법들을 만드신 데 큰 공헌을 하셨고요. 이 마이클 뉴턴 박사님이 책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혼들의 여행, 뭐 영혼들의 시간, 뭐 영혼들의 운명 해가지고 책을 한 10권 가까이 쓰셨는데,
책의 내용들이 주로 다 전생과 관련된 내용이십니다. 그 질문해 보니까 뭐 전생하고 뭐 지금 우리의 삶이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게 있던데 이 책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이 전생론은 이따가 좀 잠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낮은 수준에서 관찰을 할 때는 모든 상황을 인과응보라는 관계로 보거든요. 인과인데 사실 전생은 인과응보라는 관계로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인과응보를 유발한 것 자체도 다 계획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에서 누구 사람을 한 30명을 죽였고 잔인한 일을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생에 막 뼈가 막 부러지는 막 질병을 가지고 막 손발이 뒤틀리면서 막 힘들게 살면서 액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보고 너가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이번 생에 그런 병을 얻은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큰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역시도 모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 그 다음 삶에서 이렇게 될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계획을 짰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전생 윤회와 관련해서 이 마이클 뉴턴 박사님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진여 선생님이 쓰신 책들이 또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은요.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게 중국 작가인 황투시안 이분이 쓰신 건데 이거는 일종의 생활 교양서 같은 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던 이 생활 교양서 중에서 저한테 좀 영향을 좀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봤던 책입니다. 뭐 제목만 봐가지고는 뭐 말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말투를 비롯하여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들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책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입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판된 책들이 좀 많은데요. 절판된 책들은 중고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